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어깨가 아픈 건 똑같은데 왜 굳이 구분해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연히 치료도 원인에 맞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충치인데 임플란트까지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깨 통증하면 떠오르는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환자분들한테 반드시 시키는 어깨 재활 운동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생활지킴이 안광준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십견하고 회전근개하고 어떤 게 좀 다른가요? 먼저 오십견은 쉽게 말하면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염증 때문에 쪼그라들면서 굳어지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어깨가 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회전근개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움직일 때 주로 사용하는 4가지 큰 근육 힘줄이 있는데요. 걔네들이 염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찢어졌거나 그런 경우를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합니다. 회전근개 질환에서 특히 우리가 중요시하는 게 회전근개 파열인데 회전근개 파열에 선행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어깨는 견봉과 그 밑에 팔뼈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 사이에 힘줄이 있고 이 힘줄이 움직일 때 견봉과 마찰을 하기 때문에 요 바로 사이에 견봉화 윤활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깨를 어떻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그 안에 마찰이 심해져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견봉화 윤활랑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더 심해지면은 이 힘줄에도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찰을 하면서 자꾸 지나가기 때문에 건드려지기 때문에 이거를 충돌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오십견은 어깨 주변을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의 염증이고 그로 인해서 어깨를 움직이는 게 불편해지는 것이고 회전근개 질환은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아니면 찢어져서 생기는 어깨 질환입니다. 그러면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다른데 치료 방법도 조금 차이가 있나요? 당연히 치료 방법의 차이가 있죠. 오십견 같은 경우는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겨서 쪼그라든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깨를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 주변의 염증을 줄이고 동시에 어깨 관절 운동의 제한을 풀어줄 수 있게끔 원하는 대로 관절이 다 움직일 수 있게끔 스트레칭으로 관절낭을 넓혀주는 게 주 치료 방법이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대단한 치료는 필요치 않아요. 적당히 소염제를 좀 드시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시면 좋아지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심한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하면 좋아질 수는 있긴 하지만 스트레칭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건데 그 방법이 바로 초음파를 보면서 어깨 관절 주머니 안에 약을 넣어서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 주머니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통증도 줄고 어깨가 움직이는데 좀 더 원활해지거든요. 그 상태를 이용해서 더 격하게 강하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어깨가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스트레칭을 격하고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스트레칭은 격하고 강하게 해야 됩니다. 적당히 아프게 하면은 맨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아프니까 어깨를 안 쓰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쪼그라든 어깨 관절 주머니를 넓혀주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동반된 회전근개 질환이 있지 않으면 어떤 운동에도 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좀 아파도 되고 어깨를 막 마구마구 돌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환자분들은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평소에 즐기던 뭐 배드민턴이나 수영이나 이런 거를 못해서 좀 우울해 하시는 분도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십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동반된 질환이 없다면 마음껏 운동을 하셔도 된다고 또 말씀드리면 정말 운동을 해도 되는 거 맞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질환 같은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이제 오십견과는 다소 좀 다르긴 한데 회전근개 염증만 있는지 아니면은 찢어짐이 동반됐는지 그거에 따라서도 좀 결을 좀 달리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염증만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염증만 줄여놓고 동시에 잘 쉰다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영이나 배드민턴 아니면 야구라든지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회전근개 질환이 특히 이제 충돌 증후군, 그러니까 어깨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원인이 그런 운동들이나 노동이기 때문에 쉬면서 소염제를 쓴다든지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주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한 1, 2주만 잘 쉬시고 나면은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은 이제 초음파를 봤을 때 힘줄이 찢어져 있는 경우도 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염증만 줄여준다고 치료가 되진 않고 프로로 재생치료의 도움을 받아서 힘줄을 어느 정도는 회복시켜줄 수가 있어요. 물론 완전히 파열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재생치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십견하고 회전근개 발달에 좋은 운동법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오십견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전근개 질환에 있어서 어깨를 좀 안정화시켜주는 운동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도움되는 운동입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깨는 크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외로 불안정한 구석이 많아요. 특히 이제 견갑골, 우리 흔히 날개뼈라고 하는데, 날개뼈하고 위팔뼈가 같이 조화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움직임의 조화가 깨졌을 때도 어깨 질환이 잘 생겨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안정화시켜주는 운동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운동 2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서 보여드릴게요. 이 등 부분을 가운데로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등을 쭉 조여서 한 10초 정도를 버텨주시고 10초 후에는 다시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10초 정도 쭉 당겨주고 10초가 지나면 다시 느슨하게 풀어주고, 옆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자, 10초 정도 쭉 등을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시고 10초가 지나면 쭉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운동 방법입니다. 다음은 푸시업 플러스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팔을 쭉 편 상태에서 상체를 하늘 방향으로 쭉 밀어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푸시업 플러스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이 동작은 힘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릎을 꿇고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등을 하늘로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쭉 밀어주세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힘이 좀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푸시업 동작 하듯이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똑같은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십견과 회전근개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회전근개가 멀쩡하다는 전제하에 단독으로 오십견만 있는 경우에는 어깨를 편안하게 마음대로 쓰시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고, 회전근개 질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하게 잘못 쓰게 되면 오히려 더 찢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생활 길잡이 안광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